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도발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사랑보다 고독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함께 탐구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단순히 고독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때로는 사랑보다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죠. 사랑이 구원이다. 연결이 행복이다. 혼자는 실패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문제야로 여겨지고 혼자 사는 성인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사랑, 우정, 가족,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칼 융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선 외부의 소음이 멈춘 순간, 즉 고독 속에서 내면과 마주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독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이 말은 처음엔 낯설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랑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면요. 연애, 결혼,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융은 고독이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사랑이 채워줄 수 없는 빈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풍요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뭔가 잘못된 상태로 보는 거죠. 이 오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결을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모임,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외부의 인정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죠.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에요. 친절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 모든 건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든 이미지죠. 하지만 이 페르소나는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소음이 멈춘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고독은 바로 그 순간을 선사하죠. 그렇다고 고독이 처음부터 편안한 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나 공허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우리를 내면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거든요.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사랑이나 외부의 인정으로는 시작할 수 없어요. 오직 고독 속에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하죠. 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대화, 활동으로 채워진 일상에서는 쉽게 숨을 수 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감정들, 버림받았던 기억, 채워지지 않은 욕망,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들, 이 모든 게 고독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 순간이 바로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 감정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재구성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고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고독은 사랑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 준비를 해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자신과의 만남이다. 여러분은 준비됐나요?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내면으로의 초대장으로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 초대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볼게요. 고독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기고 진짜 자아와 마주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하면서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칼 융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어요. 이 가면은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속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성실한 직원, 친구들 사이에서 유쾌한 사람, 가족 안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 이 모든 게 페르소나의 일부예요.
페르소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고독은 이 페르소나를 벗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 더 이상 연기할 관객이 없어요.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그들의 눈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대 위에서 내려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해주던 방패였으니까요. 그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이 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개성화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나 타인이 원하는 역할이 아닌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시작할 수 없어요. 오직 고독의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죠. 그렇다면 고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공허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늘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 사람들과의 대화, 소셜미디어의 알림, 이 모든 게 멈추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죠. 하지만 융은 이 공허함이 진짜 빈 공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 내면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떠오를 준비를 하는 공간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누구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야? 왜 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고독은 우리를 내면의 미로로 안내하고 그 미로를 탐험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페르소나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갑자기 취약함을 마주할 수 있어요. 늘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은 내면의 분노나 이기적인 욕망을 발견하고 놀랄지도 몰라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런 순간을 내면의 마주침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주침은 우리가 억눌렀던 감정, 잊고 싶었던 기억, 심지어 숨기고 싶었던 욕망까지 드러냅니다. 고독은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마주하는 건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입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었던 진짜 나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성장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고독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누군가의 판단이나 기대 없이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요. 이 마주침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풀려나고 우리는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부의 소음에서 해방시키고 내면의 진실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칼 융의 심리학에서 고독은 우리를 진짜 자아와 마주하게 하죠. 하지만 이 마주침은 때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데려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것, 두려움, 상처, 부끄러움을 품고 있어요. 오늘은 고독이 어떻게 이 그림자를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치유로 이끄는지 이야기할게요.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꼭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 억눌린 욕망, 잊으려 했던 상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강한 척했던 사람은 내면의 연약함을 그림자로 숨길 수 있어요. 늘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던 사람은 분노나 질투를 부정하며 그림자에 묻어들지도 몰라요. 이 그림자는 우리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사회적 기대, 가족의 요구, 또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한 것들이 그림자가 된 거죠. 고독은 이 그림자를 드러내는 강렬한 빛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일상에서는 바쁜 스케줄, 사람들과의 대화, 끝없는 알림으로 그림자를 덮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 모든 방패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오거나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관심, 친구의 배신, 또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고독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피해 다시 소음 속으로 뛰어들죠. 하지만 융은 이 고통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림자를 마주하는 건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림자는 우리 에너지의 일부예요.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 때 그 에너지는 내면에서 갇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숨긴 사람은 이유 모를 피로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부정한 사람은 불안에 시달릴 수 있어요. 고독은 이 갇힌 에너지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걸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뒤에 숨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빛의 환상을 쫓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깨어난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 슬픔, 분노,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 그건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순간을 치유하려는 내면의 시도일 수 있어요.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느껴보면 우리는 점차 가벼워집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림자를 마주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정리입니다. 고독은 우리 내면의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융은 이 단계를 어둠 속의 여정이라고 불렀어요. 이 어둠을 지나면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진정한 강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그림자를 마주하는 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를 끌어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아요. 대신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건 치유의 시작이에요. 고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작업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임을 탐구했어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와 대화하며 치유의 길로 들어섰죠. 이제 고독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직관의 깨어남과 셀프의 힘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를 채우는 공간이에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은 고독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빛내주세요. 칼 융은 셀프를 우리 존재의 중심, 내면의 전체성이라고 불렀어요. 셀프는 사회적 가면이나 억눌린 그림자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셀프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쉽게 들리지 않아요. 끊임없는 외부의 요구, 타인의 기대, 일상의 소음은 내면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고독은 이 소음을 멈추고 셀프와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요. 대신 내면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직관이에요. 직관은 논리나 분석과는 다른 내면의 지혜입니다. 융은 직관을 인간의 4가지 심리 기능 중 하나로 보았어요. 직관은 우리가 이유를 알기 전에 무엇이 옳은지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불편한 감각,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끌림, 이런 것들이 직관의 속삭임이에요. 하지만 직관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고독은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리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고독 속에서 직관이 깨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 늘 타인의 의견에 의존했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확신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 확신은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알미입니다. 융은 이를 셀프의 힘이라고 했어요. 셀프는 우리를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고독은 이 자유를 체감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나는 충분하다 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아요. 고독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무의식이 마음뿐 아니라 신체에도 새겨져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갈 때 몸은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어깨의 뻣뻣함, 얕은 호흡,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게 내면의 갈등이 몸에 남긴 흔적이에요. 하지만 고독 속에서 셀프와 연결되면 몸은 점차 이완됩니다. 호흡은 깊어지고 잠은 더 편안해지며 불필요한 경계심이 사라져요.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가 몸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생존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직관과 셀프의 힘은 실용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 중이라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내면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고독 속에서 기다리다 보면 미묘한 느낌, 이미지 또는 확신이 떠오릅니다. 융은 이를 활성 상상의 초기 형태로 보았어요. 이 단순한 연습은 직관을 강화하고 셀프와의 연결을 깊게 만듭니다. 고독은 이런 내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셀프와 연결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찾습니다. 이 상태는 거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어 늘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나는 나로 충분하다 는 진실을 깨닫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자신감은 고독이 준 선물이에요.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을 일깨웁니다. 여러분도 이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늘 짧은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에게 귀 기울여보세요. 어떤 속삭임이 들리나요? 그 속삭임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지 믿어보세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내 직관을 믿는다 라고 써주시면 이 여정이 더 의미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마주하며 셀프의 힘을 깨우는 강력한 공간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줬죠.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고독이 어떻게 사랑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지 탐구해 볼게요. 고독은 사랑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토대를 만듭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아요.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자아가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연인, 친구, 가족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무언가를 찾죠. 융은 이를 융합이라고 불렀어요. 융합은 사랑이 아니라 위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위존은 자유를 앗아가고 서로를 얽매는 감옥이 되기도 하죠. 고독은 이 패턴을 깨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하게 만나고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공유의 공간임을 깨닫습니다. 고독을 통해 셀프와 연결된 사람은 사랑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완성해줘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내면이 이미 충만하다는 걸 알기에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절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고독 속에서 나는 충분하다 는 확신을 얻고 이제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솔직함은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융은 이런 사랑을 두 자아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중심을 지키며 서로를 지우지 않고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은 경계를 존중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yes와 no를 분명히 말할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던 사람은 이제 이건 내게 맞지 않아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사랑이 희생이나 타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자유의 교류임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랑은 억지로 유지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흐르고 서로의 존재를 더 빛나게 합니다. 고독이 열어준 사랑은 낭만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늘 자기 비판에 빠져 있던 사람은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이 자기 사랑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죠. 고독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실천적인 도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칼융의 활성 상상에서 영감을 받은 간단한 연습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내면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내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 감각 또는 단어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 연습은 셀프와의 대화를 열고 사랑과 관계에 대한 내면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매일 5분씩 시도해 보세요. 고독은 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사랑의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이 길에서 사랑은 더 이상 채워야 할 빈틈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내면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만남은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찾았을 때 가능하다. 고독은 그 중심을 찾아주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고독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나요? 댓글로 나는 온전한 사랑을 선택한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 고독의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는 사랑보다 고독이 필요한 순간들을 발견했어요. 칼융의 지혜를 통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사랑을 찾는 강력한 길임을 깨달았죠. 이제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품고 더 온전한 사랑과 연결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잠깐의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요.